안녕하세요. 에어 이원두입니다. 날씨가 안 춥고 좋네요. 오늘 요즘에 면 애들 마사지 하면서 같이 좀 자서 좀, 좀 일찍 자버릇하고 자게 되는데 예전엔 1시, 2시쯤 잤던 것 같은데 요즘엔 11시? 그 전에 그때쯤 10시, 11시쯤에 자갖고 확실히 이제 좀 아침에 일찍 깨게 되더라고요. 5시쯤 깨갖고 예, 좀 보면서 책 좀 보면서 뭐 들으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할 거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어젯밤에 안 본 못 본 이제 남천동도 보고 있는 거 그리고 어제 아침에도 못본 견본 못해서 좀 뭐 확인할 게 있나 그러고 있는데 B급 정치 에서 이번에 네, 민주당 법안 내란 전담 재판부 이게 이제 굉장히 약하다. 그러면서 그 민주당 이 정도 수준이면 민주당 지도부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수준이다.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응? 핵심, 가장 중요한 게 이쪽에서는 이제 1심 적용을. 근데 지금 거의 다 끝났는데 지금에서 갑자기 중간에 바꿀 수는 없잖아. 그지? 원래 힘들지 않아? 시- 진행하던 건 뭐 해야지 뭐. 음. 사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딱 봐갖고 사실 아 심각한가? 처음에 이제 들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좀 더 별다른 게 본 건 없고 음. 또 하나는 2심 한정이라고 하는데 이건 오바 같아. 그냥 2심부터지 2심만 한다 그런 얘기는 아닌데 음. 지덕이 지도부 큰 소리 끝까지 책임 묻겠다. 강원 좀 나 역시 강경파라고 볼 수 있고 화끈하게 하길 바라지만 이건 양의 범위 안에 들어온다고 보이는데 음, 뭐 김병기 대표가 박 회장이랑 밥 먹은 게뭐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정치는 사실은 다양한 일이 있는 거니까 정치인과 리더가 어, 협잡을 하는 게 아니고 음, 과정을 어떻게 누더지가 누더기가 되나 뭐 막 이러는데 음, 일이 되게 일이 되는 건 사실은 우리 이제 노통도 보면서 후다닥 뭔가 좀 될 수도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 이거 보니까 이 B급 정치 이 하는 이분이 음, 나이가 젊네. 음. 나이가 젊어. 레디컬. 음, 노통을 돌아가시게 한 사람들이야 겨우 20년 남짓 10년 가까이 전에 아직 멀었고 그 다음에 그거랑 떠나서 모두랑 한 걸음을 걷는 건 어, 생각보다 더 어렵다는 걸 알잖아요. 어느 정도 나이도 어느 정도 되고 하면 현재 정청래 대표나 민주당에서 결정할 때 제일 그 신경 썼던 건 위헌십이 그게 사실 말도 안 되고 논리로 따지면 말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잖아. 음. 그러면 우선은
법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게 힘이니까 최대한 시비거리를 안 주는 거에 집중하는 게 맞아. 지금 민주당은 법안 통과해서 단독 법안 통과가 가능하니까 나는 절묘하게 선을 잘 그었다고 생각을 해요. 음, 꼭 중도도 그렇고 중도란 표현도 그렇고 너무 극적인 거, 시비 못 거는 거, 우리 부모님들처럼 확실한 거, 요거부터 하나씩 다져가면서 일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가는 게 길이야. 예. 아, 정청래 대표가 정치 감각을 보여주네. 내 마음에도 들지 않고 뭔가 처음부터 하는 약간 강경파들의 눈높이에는 안 차는 부분이 있지만,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진상을 부리고 있는 사법부한테 빌미를 최대한 안 주고 다 그래 너네 알아서 기존에 뭐 어차피 똑같이 외부의 시선, 법무부의 시선 이런 걸 다 기존에 뭐 여러 가지 전담이니 뭐니 할 때 다 추천받고 했구만 갑자기 이제 재판은 안 된다. 외부 심의도 안 된다라고 뻘소리를 하는 새끼들한테 저는 저 새끼들 권한이 있으니까 그래 그럼 너네가 결정해 최대한 위헌 소지 빼고 한 번 더 확실하게 압력을 줄 수 있게 티키타카를 해야 되니까 조국 당이 그래도 당론으로 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모양 좋게 가야지 그걸 이거 우리가 반대 상관없어요 하면은 향후에도 계속 협력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뻘쭘해지잖아. 그렇게 만들면 안 되지. 굉장한 정치력을 보여주는 케이스라고 생각이 들어. 이러면 이제 정청래 대표도 한급 올라가는 거지. 잘하면 뭐 노사모 출신으로 대통령 나중에 할 수도 있겠는데? 결국 노사모 출신하고 붙으면 김민석 총리가 지금 열심히 단련받고 향후 언젠가는 차례가 올 거라고 보지만 정청래 대표한테 밀리겠는데 내셔널하게 그 당시까지 올라가면은 근본으로 가면 노통을 배신한 여기 우리 김총리가 근데 나이도 비슷한가? 정청래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음, 공을 사법부로 줬다. 아까 얼핏 초반에 청수가 얘기한 청수도 이 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던데 사법부에 한 번 더 뭔가를 줬다. 이게 이런 모양을 갖추는 게 나 우리 마음에 약간 강경파 마음에 사이다처럼 드는 방안보다 게다가 이 1심은 지나갔으니까 2심부터 이거로 가는 거에 맞고 자연스럽게 그럼 억지로 중간에 뺏어서 이러면 별 시비 다 할 수 있잖아. 괜찮은 것 같아. 어제 어느 순간 릴스에 지금 조이대가 지금 분명히 12월 4일, 3일에서 4일 넘어가는 그 새벽에 이 법관 새끼들은 예전에 7, 80, 12, 12 기억 그대로 바로 알아서 기었단 말이지. 그거 이제 수사 좀만 하면 튀어나오고 할 텐데 그 자료하고 자기 임기 끝나고 아니면 그 전에 내가 올 테니까 그걸 어떻게든 뭔가 하려는 막고 싶은 얘는 막을 동기가 있고 지금 현재 권한도 있어요. 불행히도 사법부 수장이야. 잘해야 돼. 내란 진압은 진행 중이다. 지금은 수괴만 잡았지 이 주요 조력자 중에 아주 핵심 인물이 아직 그대로 있으니까. 근데 1년 걸쳐서 내년 좀 지나서 검찰 잘라버리고 차곡차곡 정관 비리 없애는 법하고 차곡차곡 법 왜곡죄 듣고 차곡차곡
공을 사법부에 던졌다. 이거 괜찮은 표현이야. 정수. 아니, 괜찮은 것 같아. 마음엔 안 들지만, 지도부가 책임지고 이거 이럴 건 아니고, 최대한 빌미를 안 주는 거에 집중하는 거 잘한 것 같아. 논리로 이겨도 빌미가 있으면 그 논리는 생각하기 나름일 수 있으니까 바깥에서 보면 아 새끼들 지 말만 해 뭐 이럴 수 있다. 빌미를 안 주는 거. 어. 우원식 의장이 그때 하면서 절차를 잘 지켜서 우두머리들한테 빌미를 안 준 딱 그 느낌. 이거 굉장한 기억에 남는 순간일 수 있겠네. 이거 외에 다른 법 빨리빨리 만들고 어, 할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해줘요. 정청래 대표 화이팅. 김병기 원내대표는 제발 그 국회의원 초선 젊은 애들은 국회의원들한테 좀 귀하게 응? 말 조심 좀 하고 개인이 아니고 헌법기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니까 국회의원은 나도 이번에 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알았는데 선출 권력이 최고라 이거지. 대통령, 행정부의 수장, 자 그다음에 입법부는 국회의원은 개별 헌법기관 국민들의 직접 선택을 받은 사람. 음, 음. 이 사람들을 물론 당신도 김병기 원내대표는 뭐 국정원 쪽에서 굉장히 많이 경력을 쌓고 했하고 자식 되게 좀 아래로 내려볼 수도 있지만 정치인인데 형식을 갖춰야지.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을 우선은 기본 존중을 해야지. 그런 것 같고요. 아 너무 많아. 이동열 선생님 얘기 어제 내가 했던 것 같고. 네. 서프라이즈 노통의 그 22년도 겨울에 그 내가 이 아내를 버려야 합니까 하면서 시작해갖고 쫙 역전고 피닉제를 거꾸로 뜨리고 도저히 납득하지 못했던 피닉제가 그냥 확 날아가는 음? 자유를 꿈을 찾아 날아가는 그 박정희 이인재 경기도지사였잖아. 예. 박정희 비슷하게 생긴 거로 인기 참 말도 안 되지만 지금 죽었나 살았나 그때 서프라이즈 보고 당선까지 보고 하면서 음, 솔직히 노무현 대통령 옆에 있던 비서관들이 너무 부러웠어. 아 정말 근사하다 멋지다. 저 사람이 내가 텔레비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88 그 청문회에서 전두환한테 명패 던지던 그 사람이구나. 그리고 난 이제 정치 쪽으로는 열심히 보진 않아갖고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 정치 그때까지는 취업하고 하느라고 정신 없었고 취업하고 막 정신없이 연애하고 취업 신경 쓰다가 2006년에 지금 다니는 회사 들어오면서 경력으로 들어오면서 그때 뭔가 좀 안정감 이런 게 그때부터 생겼고 그 전에는 내가 그때 음, 그 전에 중학교 때부터 들었던 주택 청약 저축을 그때 깼었으니까 01년도 여름쯤에 그리고 봄쯤에 깼었나? 뭐 얼마 돈도 안 됐지만 아무튼 봄쯤에 깨서
졸업하고 몇 년 지났는데 용돈 같은 것도 하고 계속 어머니한테 손 벌리기 뭐 하고 해서 그때 허락받고 말씀도 깼었고 바로 몇 달 있다가 합격 소식 듣고 좀 즐기다가 음, 합격 소식 들어갖고 그때 스카이다이빙을 했구나. 석 달 정도 10월, 9월 그때쯤에 이제 1월 달부터 경력 입사 합격이 되고 진짜 마음 편한 마음이 아직 입사도 안 했는데 안정감이 생겨갖고 그때 계속 생각해 오던 스카이다이빙 한국 스카이다이빙 13기 그때 입교해서 5주간 훈련을 하고 점프를 했고 아닌가? 여름부터 하고 내가 점프를 10월쯤에 했으니까 그 훈련 받는 도중에 합격 소식을 들었나? 음, 그리고 이제 그래도 4대 재벌 내지는 5대 재벌 하나에 소속된 머슴으로 합격했다고 참 지금 생각하면은 참다 생각하기 나름이고 그런데 그때 나는 사실은 증명이 필요했으니까 그게 증명이 조금 어느 정도 되면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약간 안심시켜 주는 효과 그러면서 이제 안정감이 생기고 정치에 관심이 갖게 되고 인터넷 활동도 동호회 활동도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 두 바퀴 두 원이도 그때 그 무렵에 샀던 것 같고 아무튼 노통의 그 드라마틱한 승리를 보면서 정말 그 옆에 있던 이광진이 안정인이 또 굉장히 성공운동 열심히 하던 미키루크 서프라이즈에서 참, 음, 그 시절의 이름들이 그런 분들 그때는 명계남 배우도 그때 참 지금은 많이 이제 약간 힘이 빠진 모습이지만 그때 진짜 그리고 그때 이제 문성군도 그렇게 난 문익환 목사님 아들이라는 걸 그 무렵에 알았어요. 그 전에는 저 사람 그 내 기억에는 그 경마장 가는 길 그 영화에 약간 야한 강수현이랑 그런 특히 안 어울리는데 좀 전혀 그런 나이도 있는 저런 사람이 저렇게 야한 영화에 나와? 그런 느낌을 생각을 했었는데 음, 그렇게 또 음, 대중적 연설도 잘하고 그 노무현의 눈물 말하던 그 문성근 배우의 연설 우리가 지켜주지 않아서 울고 있습니다. 막 옛날 생각나네. 20년이 넘었구만. 예. 아무튼 그 무렵에 이 달마 필명을 달마라고 썼었는데 김동열 선생 서프라이즈에서 그 무수한 수많은 내가 많을 때 한 30년 가까이 그 매일 가고 출력하고 아니면 즐겨찾기를 그룹으로 나누고 하면서 사람들의 그 마케터 그래서 봤었는데 지금까지 이제 나랑 인연이 내가 계속 따라보는 사람은 이분 그래서 지금 이제 별도 사이트를 매일 내가 가는 방식으로 구조가 그때도 약간 어떤 사안에 대해서 권력적 최종 인간이 탐하는 권력 남자 여자 남녀노소 구분 없이 권력에 대한 어떤 본능적인 욕구 욕망을 배경으로 한 어떤 사안에 대한 해석 그리고 전체 구조적인 접근 지금 현재 이 김동열 선생님이 말하는 구조론 사이트 역시도 구조론 이름부터 구조론 멋있어 나중에는 학파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 이게 뭔가 그동안 선생님이 쓴 책이나 글을 번역하는 작업도 이렇게 이해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아, 그런 것도 한번 참여해 볼 생각이 있고
서프라이즈. 근데 내가 그런 어떤 사람의 옆에서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때 보면서 처음 한 건 아니었고, 내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한 건 부끄럽지만 90년대 말 그 밀레니엄을 거의 앞두고 그때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서 그때 약간 취업 안 되고 약간 난 공부도 열심히 안 했으니까 더 취업에 힘들고 대학교에서 난 한 권 책 읽는 거밖에 없으니까 책 읽고 농구한 거 놀고 이걸 취업하기가 힘들어서 처음에 공공근무 시작했었고 데이터 분류 사진 그 내가 그때 그래도 또 나름 젊은 인력이라고 팀장을 시켜준대 대상 정리팀 사진 자료에 데이터 디지털화 스캔 받아서 그러는 거였는데 그때 이제 한국 사진 작가 책 자료 같은 거 받아서 실제로 캡처하고 포토샵 처리하고 이러는데 대상 정리팀 그때 그 업무를 수행하던 회사가 동양 시스템하우스 계약직 비정규 하여튼 그때는 그런 IMF 시절에는 공공 근로 일자리가 많이 있었으니까 일하면 돈 나라에서 돈 주고 회사에서 돈 주고 그래. 그거 한 세 달 3월부터 5월까지 하던 그 무렵 그 시절. 그때 당시에 이제 졸업하고 바로 막상 취업 완비 제대로 안 되고 아니고 스트레스를 하니까 그 당시에 나는 그 지만원이란 시스템 전도사가 되게 인터넷 초창기에 글 쓴 거 보면 굉장히 똑똑하고 음, 말이 되는 얘기라고 했었거든. 시스템 무슨 연구소였는데 그 군대 뭐 초급 장교 중령인가 뭐 그런 식으로 아마 소령인가 별은 아니고 예편한 월남군 참전 군인 출신으로 딱 미국 유학파 군인 쪽으로 해서 유학파고 지금은 아무도 안 쓰는 은행의 번호표 얘기를 처음 말한 사람이 지만원이었어요. 그때 박사라고 그랬는데 지만원 소장이 무슨 시스템 뭐뭐 연구소 소장이라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막 젊은 그러니까 방송에 각광을 받았지. 왜냐면 그 전에 맨날 정기적으로 신문이나 방송에서 까던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질서 의식이 없어서 줄을 안 선다. 맨날 그 줄을 질서를 잘 세야지 새 나라 새 일꾼 그딴 소리 해대고 나 사이가 그렇게 사람들 훈계하던 시절이니까. 근데 지만원이 딱 나와서 이건 사람들을 욕하는 사람들이 줄을 은행 창구에서 줄을 안 서는 건 질서 의식이 없어서가 아니고 알림벨 응? 은행 창구에서 번호표 나눠주고 벨소리 받아서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해서다. 그 말이 맞거든. 그 얘기를 처음 한 사람이에요. 지만원. 오, 맞네. 그러면서 그 순간에 퍼졌어요. 90년대 말. 내 기억은 그 즈음으로 기억해. 2000년 그 가까이 근처 그 무렵에. 그 사람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 이 소리 맞는다 하면서 걔가 쓴 책이나 뭐 컬럼 같은 거를 그때 좀 보고 했었는데 자기 옛날 군대에 있을 때 데이터적으로 접근했다는 그런 뭔가를 시스템적으로 약간 구조론하고 통하는 면도 있어. 그러니까 베트콩이 막 하는데 지금 걔는 포병병과였는데 그래? 그러면 막 고생하던데 어디로 출몰하는지 몰라서 고생하는 부대들 갔다 이거 가서 그래 그럼 지난달 출몰 장소 한 달, 두 달 다 지도에 표시해봐 하고 뚝뚝뚝뚝 찍어보니까 웬걸 루트가 나오더라 이것이 어? 그래서 이제는 딱 뭔가 기명 보면 그 루트를 중심으로 탁탁 하니까 이제 당연히 피해를 볼 거고 결국은 아마 그 루트가 대략의 베트남전에서 유명했던 아마 지하 땅굴 그런 거하고 일맥상통하게 아마 그랬을 테니까 땅굴로 가고 어디서 툭 튀어나와서 하고 뭐 이런 식일 테니까
나중에는 그 상대방에서 한국, 한국군 포병, 한국군 대포에는 눈이 달렸다라고 하면서 무서워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약간 우리가 흔히 군 시절 생각했을 때 꽉 막힌 무식하고 지밖에 모르는 꼰대 같은, 뭐 어디든 걔가 군대든 회사든 어디 가정이든 내 아는 것만 고집하면 그게 꼰대야. 나이가 많든 젊든 나이 상관없이.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나는 괜찮은 얘기를 해서 되게 이미지가 좋았고, 졸업한 다음에 처음에 이제 방황하던 그 시절 첫 일자리, 내가 이제 안정감을 얻는 일자리는 얻기까지는 졸업하고 만 2년이 필요했고, 그중에 4개 회사를 다녔었는데,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옮기고 좀 오는 건데, 그리고 첫 년도는 얼마나 그립겠어. 그때 생각하면서 시스템이 지만한 교수 옆에 가서 약간 비서 아니면 같이 그 사람이랑 한번 활동을 해볼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한번 따라다녀 볼까? 가방도 들고 매니저도 하고 그 사람의 논리, 시스템 요소가 돌아가는 그 사람의 원리를 하면 문법 오목에서 한번 그쪽에 투신을 해볼까? 그 생각이 사실 그게 정치인지 뭔지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넓은 의미의 정치 활동인데 그때는 정치라는 생각을 못했고 그냥 왠지 답답한 마음에 왠지 말이 통하는 이 사람과 있으면 나중에 20년 후가 되면 괜찮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점점 맛이 가더니 광주 사태 막 이러면서 진짜로 그 북한 응? 북한군 참전 광주 그때의 소리를 보이고 진심으로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냥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 더 큰 일, 뭔가 거부할 수 없는 제한, 뭐 그런 뭔가가 있었겠지만 실망해요. 사람은 선택하면 그 선택이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고 쌓이고 그 사람 얼굴에 몸에 가는 거야. 우리 옛날부터 생각하던 게 우리의 얼굴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여왔던 모든 시간의 총합이고 몸도 마찬가지고 뭐 사실 건강도 생각도 다 이게 뭐 별로 특출난 게 아니잖아. 계속 순간순간 쌓이는 거 아니야. 순간순간. 옛날 얘기는 그런 적이 있었나. 음. 정말 은행 번호표, 은행 대기 번호표를 우리나라에 언제 처음 도입되었는지, 누구의 주장이었는지 아마 찾아보면 어딘가 있을 것도 같은데, 내가 어느 순간에 한번 그 관련을 검색하고, 아, 내 생각이 맞았다. 네, 이런 생각을 한 기억이 있는데, 나도 이참에 한번 다시 검색해봐야겠다. 그까지 얘기하고 오늘 딴 얘기 하나도 못했네. 오늘은 여기까지. 즐거운 이제 슬슬 종무식 준비하고 해야죠. 하여튼 날이 따뜻한데 음, 또 언제 또 추워진 추위도 오겠지 뭐. 바이.